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전랜이지만 곧 전교왕이 될 정선입니다. 저희 근데 오늘 왜 모인 거죠? 그럼 저희 지금 바로 만나러 가는 건가요? 가볼까요? 갑시다. 가시죠. 저기 박사님 아니야? 뭔가 정교한 포스가 느껴지는. 그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얼굴에 뭘 이렇게 붙이고 오신 거예요? 오늘 찐 전기왕 정현지 박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제가 이력을 가져왔거든요. 소속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그리고 학력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신 엘리트고요. 잠시만요. 근데 전기망 분이신데 왜 경제학을 전공하셨나요? 아 그게 좀 약간 다른 건데 전기왕인데 경제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저 경제학을 먼저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전기 쪽, 전력 쪽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용 전기요금 체계에 계속 망한 연구하셨고 신화 전력 요금 체계에 효과도 계속 망한 연구, 또 발전 반동기 평가대도 계속 망한 연구, 국내 CBT 시장 발전에서 2차제로 개발되기 시장 감시제도 설계 강한 연구까지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전기에 대한 소식을 널리 퍼뜨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전기왕 자격 충분하겠죠?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찐 천재 전기왕 자격 인정합니다. 찐 천재가 아니고 정연재. 일단 보면 집에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마 날라올 거예요. 이게 작년이랑 올해 고지서 형태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개편전이고 개편후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기후환경요금이랑 연료비 조정. 조정. 맞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 도입된 건데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이 되면서 이 두 가지 항목이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파트 하나를 세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네.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너네는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겠죠. 궁금하겠죠. 그럼 이 100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 항목들이 책정된 건지 항목별로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100만 원을 어떻게 내는 건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리한 게 기후 환경 요금이다. 기후 환경 요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온실가스도 배출권 거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것들을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알 권리 아닐까요? 그렇죠. 소비자. 소비자들한테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속 세대에게 물려주자라는 게 제일 큰데 그거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겠죠. 그러면 연료비 조정액은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식비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년치 예산을 미리 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이면 1,200만 원을 미리 이제 받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어떤 날은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채소값이 막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고, 또 고기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를? 내년에 가가지고 그걸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원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받기로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5만 원 들었다, 더 내놔라 이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측하기가 그렇게 이제 불만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격 정보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이게 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거를 1년 뒤에 가서 받으려고 하면은 1년 동안 내가 기다리면서 그 좀 적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이제 주기적으로 좀 미리미리 받으면은 저한테도 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료비 조정액이 이제 도입이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료비 조정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전기요금도 1년에 한 번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이제 킬로와트 시당 얼마가 될 거다 이걸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연료비인데 연료비는 계획을 세울 때랑 실제로 이제 또 그 연료를 사올 때랑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뭐 국제 정세, 뭐 중동 지방에 무슨 뭐 테러 간다든지 뭐 정치적인 이슈,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연료비 조정요금을 이제 산정하는 건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준 연료비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분기별로 바꾸는데 이거를 뭐 매일매일 바꾸면 너무 변동폭이 커지니까는 네.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기준 연료비랑 실적 연료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실적은 실적 연료비, 예, 기준이랑 실적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000원 정도 들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12,000원 들었다. 네. 그러면 그 변한 부분만큼을 2,000원을 다시 전기요금에 추가로 그게 이제 연료비 조정액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 막 석유값이 네. 폭등을 해서 네. 전기요금 폭탄 같은 거 마시면 어떡하죠? 그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어요. 아, 그래서 변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이 연료비 조정액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분기별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분기별로 바뀔 때 지난번 분기 대비 이번 달 분기에는 이제 3원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게 너무 많이 바뀌면 소비자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액 자체가 한 1원 정도로 차이 난다. 1원 미만으로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바꾸지 말자. 그 다음 달에 가서 그냥 다 한꺼번에 조정을 하자. 연료비 조정요금 자체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좀 갑자기 유가가 많이 좀 급등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큰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번에는 일단 좀 조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유보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비자 유보 조항. 네, 소비자 보호 장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요금 자체에 상한을 설정을 해놨다. 네. 그다음에 뭐 또 변동 요인이 많이 없을 때는 조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유보 조항을 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1월 1일부터 도입됐으면 지금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됐는지 보면은 처음에는 마이너스 3원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4월 1일부터 적용할 연료비 조정 요금을 다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준 연료비랑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3개월간의 실적 연료비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가가 올해 초에 좀 많이 올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4원, 5원 정도 이제 조정할 여지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3원까지만 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원에서. 영원? 그렇죠. 네. 조정 요금은 이제 다시 0원으로 조정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그때 네. 조정을 안 해줬습니다. 왜죠? 왜죠? 아마 이제 기사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소비자 물가에 좀 계속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보니까 다른 물가들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는 이제 전기요금까지 올라가면은 좀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이제 4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이 이번 달에 발표가 됩니다. 이제 혹시 박사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제가 봤을 때는 원칙대로 한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이제 0원으로 이제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난 분기에 발표를 할 때도 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좀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전에 안 해줬으니까 그냥 해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아직까지 좀 올릴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0원으로 좀 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을 때 얻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저한테 왜 경제학인데 전기왕이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똑같아요. 전기도 우리가 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쓰는 것도 적게 쓰고 만들 때 돈이 좀 약간 덜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 덜 쓰고 그러니까 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결국 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전력 소비를 많이 할 건지 적게 할 건지 그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신호를 소비자한테 제공해 주는 게 제일 크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측 가능성을 소비자들한테 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탄소 중립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대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데 발표된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모든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전기를 가지고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보다 전력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격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뭐 비싼 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뭐 3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가장 싼 편에 속한다. 주택용이랑 산업용 전기요금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산업용은 중간에서 조금 이제 밑에 단계, 그다음에 주택용은 OECD 국가 중에서 두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뭐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바람이 많아가지고 풍력을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전기요금이 그래서 좀 싼 편이고 안 그런 나라들은 비싸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면서도 전기요금이 싼 나라에 속한다. 산업용 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용 전기를 비싸게 받는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수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살 때랑 뭐 대형 할인마트 있잖아요. 가격이 다르죠.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똑같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택용은 이 전기를 만든 전기는 똑같은데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산업용은 상대적으로 고압의 송전선으로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전달이 되고 전달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전기가 이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요금을 싸게 하거나 아니면 공짜로 공급해 줄 수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전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선 정말 필수적인 재화인데 그럼 그걸 누가 생산할 거냐? 우리는 이제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공기업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누군가의 돈이 투자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렇게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1명 우리 승현 학생 보고 네가 우리 5명의 전기를 공급하는 걸 책임져 라고 의무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우리가 요금을 내는데 조금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은 야 우리 이거 제일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돼?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요. 작년 12월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면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새로 추가된 항목 현지 기후 환경 요금과 연료비 조정액. 정답.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요금 두 가지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연료비 연동제를 왜 도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 하나 이상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승현, 승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 수입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네, 정답. 지금 현지 1점, 승현 1점, 빵점 빵점. 네, 분발하셨네요. 자, 세 번째,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갑자기 막 올라가거나 뭐 또 갑자기 내려가면은 소비자가 막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현지. 문제 자신 있어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예. 소비자 유보 조항. 그리고 죄송해요. 소비자 피해랑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3가지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예진! 예진? 요금 조정 상한 설정, 그리고 소비자 유보 조항. 3가지요. 땡이죠 이거. 2가지는 안 될까요? 2가지로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2가지 맞는 걸로 하고 대신 조건이 상하는 얼마로 했는지 3, 5.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5원. 사람. 풀마 5원, 풀마 3원. 좀 비슷한데 이건 틀린 거 아닌가요? 비슷한데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해야 돼. 있다. 승현, 승현. 연료비 자체에서는 예. 킬로와트당 풀마 5원, 네, 분기별로는 풀마 3원. 맞습니다. 정답. 너무 어려운데요? 이해했다고 해놓고서
쉬운 걸로 내주세요. 자, 네 번째. 네, 네 번째. 이번 달 말에 4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 왜 웃어요? 연료비 조정 요금이 적용 이제 다시 발표가 될 건데 네. 만약에 그때 3원을 다시 올리는 걸로 되면은 네. 4분기에 연료비 조정 요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승현? 승현. 영원? 영원 딩동댕.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3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3원을 올리면 4분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요금은 0원이 되는 겁니다. 정답 3개를 맞춘 승현 학생이 오늘의 전기왕이 되겠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오랫동안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오늘 수업 어땠나요? 저는 사실 전기 고지서 이거를 잘 안 봤어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그 전기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한번 진짜 실제로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찐천재 정기왕님의 소감도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좀 덕분에 되게 재밌었고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부탁드린 집에 돌아가시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진짜 한번 보고 우리 집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보고 네,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다시 또 숙제를 제출해 주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